네, 시장의 분위기가 참 어질어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지겹게 느껴지는 이 관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알트들도 시뻘겋게 질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대체 언제쯤 좀 정리가 될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 철강, 알루미늄 분야에다가 또 관세를 추가로 25%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멘트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6월 4일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면서 비트코인이 추가 반등할 수 있는 괜찮은 기회가 나와주려나 하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 빠진 50까지 후퇴를 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투자 심리가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더 치고 올라가서 64.5%,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 알트들이 더 빠지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살짝 다시 64%대 중반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세 리스크에 사실은 10만 달러 위에서 잘 대응을 해준다라고도 바라볼 수는 있는데, 뭔가 나올 때마다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안전자산인가 위험자산인가 이런 논란도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상반기 내내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전반이 트럼프 멘트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이다 보니까 꽤나 정서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느끼기도 쉬운데,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놓고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관세 분쟁은 단순히 수출입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연쇄 충격을 안깁니다. 이 기업 실적 악화 우려에 주식은 직격탄을 맞고 교역 위축 전망에다 이 원자재와 통화 시장도 출렁입니다. 실제로 3월에서 4월 동안 미국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에 연일 하락세를 탔고, 이럴 때 보통 투자자들은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을 해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여겨져 온 자산들로 몰리게 마련입니다.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전통 안전판이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그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재정 우려 속에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달러 역시 믿을 구석이 못 된다, 이런 회의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국채까지 정치적 불안으로 동반 급락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전자산 공식이 사실상 완전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혼돈 속에서 가장 빛이 났던 것은 역시나 이번에도 금, 골드였습니다. 2025년 4월 금 가격은 온스당 3,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고, 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위용을 선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도 이 와중에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올해 3월에서 4월 초 불안이 극에 달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은 위험 회피의 어떤 날들에 오히려 가격이 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휘청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일부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린 결과로도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발 불확실성이라는 폭풍 속에서 뭐가 진짜 안전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모색이 시작됐던 겁니다. 정리하면 관세 충격의 메커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을 꺼리게 만들었고, 금과 같은 전통 어떤 피난처는 물론 비트코인까지 포함한 여러 자산으로 자금의 대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를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관세 리스크에서 흔들린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위기 때 비트코인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시장의 답이 아직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글로벌 쇼크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등락을 정리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급락장 때 다들 이때 공포 기억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0%, 나스닥은 마이너스 27%가 빠졌습니다. 2023년 3월 미국 은행 위기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4, 나스닥이 마이너스 7, 그리고 2024년 8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 사태 때는 비트코인 마이너스 20, 나스닥은 마이너스 6%, 올해 4월 이 관세 리스크 불거졌을 때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1, 나스닥은 마이너스 16%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선 3번의 위기에서는 비트코인이 기술주처럼 상당히 민감하게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출렁였습니다. 위험 신호가 오면 전형적인 위험 자산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급락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0% 폭락을 보여주면서 안전자산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었고, 2023년 금융 불안 때도 주식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전통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은 결국 고위험 투기 자산이다, 이런 시각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아주 많이 팽배했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충격에서는 그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대략 11% 하락하는 동안 나스닥은 16% 가까이 급락해서 비트코인의 낙폭이 오히려 더 작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둘 다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선방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번 최신 관세 쇼크는 이전과 패턴이 달랐다, 비트코인이 기술주보다 방어적으로 움직인 점에 주목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나스닥보다 덜 떨어진 비트코인의 모습에서 뭔가 변화의 신호를 본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완전히 금처럼 안전자산 행보를 보였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영국 오한다의 시장 분석을 보면 최근 가격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위험 선호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이런 점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관세 뉴스로 떨어졌다가 막상 이 협상 진전 등 이 무역 긴장 완화 소식이 들리면서 바로 반등하고, 이런 전형적인 위험자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양면성을 지닌 딜레마로 남아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디지털 금, 이런 내러티브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변동성 와방 큰 투기 자산, 이런 또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번 관세 이슈는 이 딜레마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 속에서도 10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지켜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자 기술적 지지선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 6자리 수에 주목해왔습니다. 실제로 거래 데이터를 보면 10만 달러 부근에 약 3억 8,400만 달러 규모의 매도 대기 물량이 쌓여 있어서 이 구간이 좀처럼 뚫기 힘든 그런 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딱 10만 달러 선에서 차익 실현을 걸어놓거나 반대로 돌파하면 추격 매수를 하려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관세 이슈로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4월 초에 급락 당시에도 잠깐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금방 회복을 했고, 이후에 안도랠리에서는 10만 4천 달러대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10만 달러 방어전에는 일단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건 기술적, 심리적으로 모두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지지선 형성으로 볼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6자리의 가격대에서 정착을 했다, 이런 자신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 크리스티안 노르만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 완화와 기대감과 금리 인하 전망, 기관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서 안정화를 찾는데 힘을 실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10만 달러 고지를 지켜냈다는 것은 강세장 지속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10만 달러 부근에서는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려면 더 강력한 모멘텀과 새로운 자금 유입이 필요할 거고, 하지만 두 자릿수 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비트코인의 위상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긴 합니다. 10만 달러라는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고 또 지켜냈다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성숙한 자산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섰다라고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다음 단계로 어디까지 탄력을 받을지, 또는 반대로 이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점들을 주시하면서 한층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출렁이는 것처럼 보여도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의 내재된 탄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비유동성 공급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에 나올 계획이 없는 코인들을 의미하는데, 현재 전체 유통 비트코인의 75%에 해당하는 1480만 BTC가 이런 비유동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상 최고치로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8만 5천 BTC 이상이 새롭게 손바뀜 없이 장기 보유로 전환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에 보내서 팔기보다 지갑에 고이고이 안전하게 내 지갑에다가 콜드월렛에다가 모셔다 두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거래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잔액은 불과 300만 BTC 남짓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온체인 지표는 대다수 코인들이 강철손, 이 스트롱 핸더들에게 잠겨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면서 이건 시장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흐름은 기관 자금의 유입, 그 중에서도 ETF를 통한 자금 유출입 동향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 ETF들에 90억 달러가 넘는 뭉칫돈이 들어왔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기관 자금이 몰린 결과로 풀이되는 그런 상황인데, 같은 기간 금 ETF에서는 28억 달러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참 흥미로운 대비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자산 양대 산맥인 금과 이 비트코인 사이에 자금 이동이 이렇게 포착이 된 건데, 시장 일부에서는 전통 금에서 디지털 금으로 피난처 갈아타기가 서서히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다소 누그러지자 금에 몰렸던 자금이 빠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비트코인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거의 끝나가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장기 홀더들이 오히려 물량을 다시 늘렸었고, 최근 몇 주 동안 2000BTC 이상을 지갑에 추가로 쌓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초기 랠리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끝나고 다시 안 팔 사람들의 손에 코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이런 롱타임 홀더들,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재축적 국면은 다음 상승장의 기반이 되곤 했습니다. 가령 2020년 코로나 붕괴 당시에 2022년에서 2023년 또 약세장 말기, 이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온체인상으로 강한 손들의 복귀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만큼 단기 충격에도 시장이 버텨내는 그런 저력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격 차트의 등락 이면에서 온체인 지표들은 의외로 강한 펀더멘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은 희소해지고, 그러니까 공급 쇼크, 또 기관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 쇼크, 장기 홀더들은 또 버티고 있고 매도 압력 감소, 이런 지금 삼박자가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데이터 기반 근거들은 비트코인이 이번 관세 폭풍을 견디고 재도약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신뢰를 뒷받침하는 재료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안전자산인가 위험자산인가? 지금 시장은 어쩌면 이 질문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의미의 안전자산 정의에는 맞지 않는 구석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 극도의 낮은 변동성과 하방 안전판을 기대한다라면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런 전통적인 안전자산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락장의 금이나 채권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글로벌 금융 환경 자체가 변했고 새로운 유형의 안전판이 필요해졌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국의 어떤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정책 실험, 이런 것 등이 상수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탈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부각된다라는 그런 논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시장 상관관계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페퍼스톤 분석을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나 나스닥 같은 주요 주가 지수나 달러 또 금과의 상관관계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기술주 흐름을 따라가는 대신 자체적인 수급 요인과 거시경제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관세 이슈에서 비트코인은 주식 폭락을 100% 추종하지 않았고, 또 미국 국채 신용 등급 논란 등의 이슈 때에는 오히려 금과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4월 중순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금과 함께 튀어 올랐던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비트코인을 기술주와 묶어서 바라보던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고, 비트코인이 점차 전통시장 충격에 금과 비슷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제 안전자산 대열에 신뢰할 만하게 진입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이 보여준 해치 역할의 사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이중의 해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때 민간 부문 금융위기 때 비트코인이 대안적인 피난처가 됐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재정과 달러 신뢰에 금이 갔을 때 정부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도 부각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무너질 때도 이 국가 신용에 금이 갈 때도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웃기는 소리다. 개소리다. 저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어떻게 안전자산이냐. 이런 반응도 여전하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 초반에는 비트코인이 주식과 함께 급락한 사례가 또 더 많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멀었다,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인식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징후들 역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의 정의를 우리 쪽에서 바꿔 생각해야 할 때다, 이런 멘트들. 이 달러나 국채가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판이 아닌 시대에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자산을 안전자산의 새로운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과거의 안전자산 플레이북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곧 비트코인의 정체성 또한 기존 범주에 가두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2025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거대한 실험 속에서 시장은 비트코인을 기존에는 없었던 일종의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논의를 이 투자 전략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쇼크를 거치면서 새삼 드러난 사실은 2025년의 안전판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각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 한쪽엔 여전히 금이나 현금성 자산 같은 전통적인 안전판을 두면서도 새로운 보험으로서 비트코인을 일정 비중 포함하는 전략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전략가는 비트코인과 금 둘 다를 G7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해지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친 베팅보다 금 플러스 비트코인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는 편이 통화 위험이나 금융 리스크에 더 강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리스크 회피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전략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먼저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넣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크니까 5%든 10%든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에 맞춰서 소액부터 편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인 금융위기가 벌어지더라도 주식과 채권이 동반 폭락을 해도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치나 위기 회피성 랠리를 보일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방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신흥국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보유하면서 자국 통화 가치 급락이나 자본 통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현금 비중 가운데 일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두는 전략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 달러 가치에 의구심이 생기고 정부 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는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의 보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전략에 편입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높은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감수해야 될 리스크입니다. 금이나 채권에 비해서 하루하루 가격 출렁임이 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조금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가치 저장고가 되는 것이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몇 년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이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준비와 또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금은 은행 금고나 ETF로 쉽게 보유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지갑 관리, 보안, 규제 이슈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프라이빗 키 관리부터 해킹 위험 대비까지 안전하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부분이 사실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디지털 시대 자산의 특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표준 금융기관 서비스로 보완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뛰어들어와서 ETF를 내놓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위험 관리를 도와주는 인프라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개인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적정 비중을 찾아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위험 회피 자산의 한 축으로 고려하는 전략은 더 이상 극단론이 아닌 현실적인 옵션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균형 감각일 겁니다. 이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기타 여러 자산들 간에 자신의 신념과 증거 기반 데이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거죠. 이번에 살펴본 온체인 데이터나 자금 흐름처럼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한다라면 비트코인을 훌륭한 투자 재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나의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을 만들기 위한 리서치, 공부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또 남 탓하는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가장 바보 같은 투자가 남 얘기 듣고 리서치 한번 안 하고 덜컥 매수하고 기도 메타 돌리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투기적인 접근보다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